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과학 예술 강의 이제 유튜브 강의 아니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갈 유튜브 플러스 이제 페이스북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저번 겨울 방학에도 했듯이 이 강의는 본 강의가 아니고 수업 전에 들어서 이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었지 하면서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는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이번 여름 방학에 저희가 이제 진행할 것은 대단원 4단원은 환경과 에너지예요. 자, 완자책 있는 사람은 앞에 그 목차 있죠. 목차 한번 보시고,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에 대단원 3단원 변화와 다양성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번 1학기 내신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단원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까지 대부분 했어요. 물론 학교마다 좀 진도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자, 이번 여름방학에는 대단원 4단원 이것을 5주차에 걸쳐서 10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5주를 하면 여름방학이 짧아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요. 자, 그렇게 돼서 5주를 하고 다시 대단원 3단원 변화와 다양성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이제 수업은 대단원 4단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 4단원. 자, 대단원 4단원은 이제 크게 보면 생태계예요. 생태계. 무슨 태계? 생태계다. 생태계라는 것이 이제 한 단어로 누가 표현해봐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뭐냐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생태계 속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개념이 이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가장 작은 것이 이게 개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개체, 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에 포함이 되냐? 개체군이에요. 개체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의 개념인데, 인간이라는 개체군 하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한 종에 대한 개체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뭐 여러 가지 강아지, 뭐 고양이 이렇게 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모인 집합을 군집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는 개체, 개체군, 군집, 태양이라네. 생태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생태계가 자연적인 생태계가 대부분이지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뭐 연못이라든지 인위적인 뭐 폭포 이런 것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다. 왜? 그 안에 생물이 살면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생태계를 이루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생태계라고 봅시다. 이게 무슨 태계? 생태계다. 근데 생태계 속에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다. 뭐 비생물적 요인은 뭐 많죠. 바람, 뭐 햇빛, 뭐 물, 토양 이런 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일 거고, 생물적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약간 식물 같은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생성할 수 있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 그걸 먹는 소비자가 있고, 그것을 이젠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얘네 사이에도 상호작용을 하고,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사이에도 작용을 하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으로 반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지우개. 자, 이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요일날 할 수업의 3분의 1을 끝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좀 별거 없죠? 생물은 좀 쉬워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좀 할만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기에너지,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끝났고, 자, 이 페이지. 자,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에 서로 작용, 반작용을 한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시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건데, 대부분 작용이 많아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작용이 더 많습니다. 자, 작용에 5가지를 배울 거예요. 처음에 빛, 두 번째 온도, 그 다음 세 번째 물, 네 번째 토양, 다섯 번째 공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생물적 요인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가 과연 생물적 요인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빛은 세기, 파장,
1조 시간을 구분해서 과연 빛의 세기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빛의 파장이 뭐 플랑크톤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1조 시간이 동물과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좀 궁금하신가요? 호기심 자극. 자 봅시다. 이제 온도가 과연 동물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온도가 과연 동물과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물 있죠 물 과연 물이 동물과 식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자 토양과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 사이에는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토양과 이젠 뭐 소비자 분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지렁이가 돌아다니면 통기성이 좋아져서 뭐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기야 많죠? 뭐 공기야 뭐 저희가 이산화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도 배웠듯이 공기와 식물 사이에는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분의 2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소단원이 생태계의 평형이에요. 저희 생태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변화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형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지구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인데 자, 저희는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에요.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띠리리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먹이 사슬이고 자 이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발음 맞나? 얽혀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게 그물 모양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완자체 한번 펴보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흐름인데 자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생산자부터 먹이 사슬을 통해 쭉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생물의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뭐 세포 호흡 이런 거 하면 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흐르겠죠. 왜? 우리가 식물을 먹고 내가 나를 누구 먹지는 않겠지만 자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먹으면서 그렇게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물질의 순환 배웠죠. 저희가 대단원 2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을 배웠는데 물질은 순환해요. 근데 에너지는 순환한다고 하지 않아요. 왜? 에너지는 흐릅니다. 오케이? 순환되는 것은 똑같은 양이 여기로 갔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에너지는 순환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근데 어떻게 흐르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한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라미드를 배웁니다. 피라미드가 왜 나와요? 하는데 이건 뭐 비유하는 거고 과연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그 다음에 생물량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생물량이라는 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개체수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을 아까 이룬다고 했었는데 과연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뭘까? 이런 것도 이제 선지로 나오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피라미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으로는 변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고 자 과연 그 평형을 어떻게 이루는지 궁금하시죠? 일요일에 봅시다.